저는 지금 역전세가 난 임대인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역전세가 났어요. 제가 한 계약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21년 10월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갭 투자로 샀어요. 갭 투자가 뭐냐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 매매와 전세의 그 갭만 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갭이 3천만 원이었고 그 갭을 맞춰줄 전세입자가 입주를 하면서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전세 계약을 마치자마자 2022년 상반기부터 전세가가 쭉쭉 빠지더라고요. 초반에는 한 역전세가 5천만 원 이 정도였는데 진짜 심할 때는 역전세가 1억 9천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초반에는 사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뭐 금방 회복하겠지,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역전세 금액이 1억 9천 이렇게 커져버리니까 무슨 생각이 든다기보다 오히려 무력해지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1억 9천이라는 금액을 제가 2년 동안 쉽게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남편이랑 어떻게 해야 이 역전세를 메꿔 나갈지 상의를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부부가 돈 때문에 진짜 많이 싸우시잖아요. 돈 얘기를 할수록 감정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저희처럼 투자를 했거나 손실을 보셨거나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부부 사이가 악화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네, 어쨌네 해봤자 시간은 점점 흐르고 손실이 진짜 눈앞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떨어진 금액에 손해보고 팔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그냥 팔아버리면 돈을 오히려 더 물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파냐? 만약에 우리가 역전세를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되지? 경매에 넘어가나? 그럼 그 다음엔? 근데 이게 너무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게끔 수를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역전세가 1억까지는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전세 시장이 진짜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에 감사한 상황이 온 거예요. 웃기죠? 1억도 진짜 큰 돈인데 1억을 마련해야 돼서 미치겠는 게 아니라 진짜 1억이라서 다행이다. 저희는 역전세 1억을 기준으로 모든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뭐 대출도 알아보러 다니고 지금 가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역전세를 메꿔나갈지 머리를 굴리던 와중에 제가 이번에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내용증명 거꾸로 보이죠? 지금 이걸 받았는데 이게 사실 두 번째 내용증명이에요. 내용증명이라는 게 현 상황을 문서화해서 나 이제 법적 조치를 시작하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건 임대인이 뭐 전세금을 안 주거나 집주인이 잠수를 타거나 전세 사기를 당했거나 뭐 이렇게 뭐 소송을 할 일이 생겼을 때 임대인에게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나 이제 소송 들어가겠다, 조치를 취해달라, 뭐 이런 개념 아닌가요? 제가 돈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배째겠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을 뿐더러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그분이 저한테 연락하는 뉘앙스는 이미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더라고요. 내용 증명을 보면 만기가 지나면 전세이자 너한테 청구할 거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대화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분이 저한테 처음에 문자로 통보를 하실 때도 나는 만기 전에 언제라도 나갈 수 있으니 세입자가 구해지면 집을 빼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 받으면 바로 돌려드릴 거다, 이 말에 좀 꽂히신 것 같아요. 다음 세입자 안 받으면 못 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막말로 배째겠다 뭐 이런 심보였으면 전세도 시세보다 엄청 높게 내서 이거 나가야 드려요 이렇게 했겠죠. 제일 빨리 나갈 수 있는 금액에 내놓았고 현 시점으로 전세 계약도 완료를 한 상황이에요. 더 높게 내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전세 계약이 완료가 돼야 저도 마음이 편하고 지금 사시는 분도 마음이 편하고, 근데 꼭 이거를 내용증명으로 소통을 하셨어야 했나 싶은 거예요. 이분이랑 사실 일이 정말 많았어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계약을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잔금은 치러주시지 않는데 가전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집이 뭐 여기가 문제다, 뭐 저기가 문제다, 뭐 여기 조명이 왜 이러냐, 뭐 여기 벽지가 왜 이러냐, 집 상태를 다 보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집이 달라진 게 없거든요. 너무 트집을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한 3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매매 계약을 해야 돼서 법무사님이 와 계셨고 제 영업시간도 늦어서 저 남편을 그냥 먼저 보냈어요. 결국 법무사님은 다음 계약에 늦으셔가지고 제가 비용 처리해드리고 첫날부터 좀 삐거덕 됐어요. 어차피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좀 까다로울 수 있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또 들어간 지 한 4개월 됐나? 집을 빼셔야겠대요. 본인은 이사갈 집을 정해놨으니 집을 빨리 빼달라.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매물을 내놓는 걸 허락을 했어요.
근데 집이 안 나간 거예요. 당시에 이제 전세 사기 이런 게 너무 크게 터져가지고 전세 거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전대차 계약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전전 월세를 요구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분한테 전세로 준 집을 제 3자한테 월세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제 집에 저랑 계약을 하지 않은 새로운 제 3자를 받으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니까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집이 안 나가니까 집을 수리를 해달래요. 환풍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대.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을 불렀는데 천장을 다 드러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사장님을 보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냥 천장에 마감재가 좀 들떠서 이걸 이렇게 붙이면 괜찮대요. 그것도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또 몇 개월 지나니까 도어락을 고쳐달래요. 그래서 도어락도 고쳐드렸어요.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 초인종과 월패드 전자음이 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살기가 힘들다. 당장 고쳐달라. 그 상태를 확인을 하고 고쳐주려고 주말에 약속을 잡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거냐며 그 주에 내용증명이 왔어요.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내용증명을 받은 거예요. 이 내용증명의 내용은 또 이런 거예요. 이제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났고 내가 이미 확인을 했는데 고쳐주지 않았다. 수시로 오작동되는 초인종 소리에 기본 생활권이 간섭되고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초생활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테고 더 나아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겠다. 근데 제가 안 고쳐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가서 보고 고쳐준다고 한 거고 제가 사실 어떻게 고장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말로 설명하는 게 통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업자 불러서 바로 100만 원 정도를 주고 다 새 걸로 갈아줬어요. 저도 이제 이런 거는 세입자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노후로 인한 건 당연히 저희가 해드리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제가 내용증명을 2번이나 받았어요. 한 번은 수리, 한 번은 전세 만기에 관한 내용증명. 저는 사실 이게 내용증명을 받을 일인가 싶거든요. 저희 집은 반려동물 사육금지라는 특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 당시에도 구두로 저희 집에서 반려동물은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 앞에서 알았다고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근데 4개월 만에 강아지를 분양받아서 키우시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특약을 어기면서까지 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저한테 너는 임대인의 책임을 다해라 이러는 게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저한테 사실은 언제라도 양해를 구할 시기가 있었거든요. 연락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문제 삼기 시작하면 발뺌할 거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증거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냥 좋게 좋게 해결을 하고 싶은데 나도 내용증명 보내야 되나? 저도 20살 때부터 독립을 시작해서 뭐 꽤 오랜 기간 동안 세입자로 살았고 사실 뭐 제가 임대인이긴 하지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분의 전세금으로 인해 제가 이 집을 갖게 된 거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좋게 좋게 넘어가자 하는 주인데 쉽지 않네요. 투자를 혹시나 생각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파트 하나 사놓으면 뭐 상가 하나 사놓으면 손 댈 일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세상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아주 의연하게 대처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이런 일은 뭐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사람 없이는 행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감정이 상할 일이 좀 많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저희 남편은 좀 세입자가 연락 오고 이러면 조금 저보다 힘들어하는 편이긴 해요. 각자 내 성향이 뭐가 맞는지 좀 꾸준히 차분히 봐야 돼요. 저는 주식 투자보단 이런 쪽이 좀 재밌긴 해요. 여러 가지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해결해 나가는 재미도 있고 여러 인간 군상을 보니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풀어나갈지 보자고요.